자유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류세 완전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은 주인답게, 머슴은 머슴답게. 그래서 싸가지 없는 머슴년들, 이 머슴 새끼들 군기 좀 잡읍시다. 우선 유류세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점과 그 대안을 주인들끼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이라는 곳에서 2019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구성비를 추적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소비자 가격을 100으로 한 상대 가격은 원유 도입 원가가 33.73%, 정유사 유통비용과 이익으로 2.4%, 주유소 유통비용과 이익은 4.22%였고요. 나머지가 세금, 즉 유류세 등으로 59.65%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 만들어주시고 공개해주신 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기초로 휘발유 가격 지금 1,540원 이렇게 평균 가격이 이렇다는데 여기에 역산을 해보면 원유 도입가는 520원에서 원 이하는 절상을 했습니다. 정유사 정제 유통 이런 이익으로 37원, 주유소 유통 비용과 이익으로 65원이었고요. 나머지 918원이 유류세 등으로 국가가 강탈을 해갔다는 겁니다. 강탈입니다. 여기서 520원, 37원, 65원 이들 값과 918원 이 유류세 이 값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 3개의 값은 소위 시장 원리에 따라, 즉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동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이 밑바닥에 사적 자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는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사적 자치, 거기에 따라서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가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세상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 정당성의 원천입니다. 즉, 살 사람, 팔 사람이 합의하면은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떠날 자유, 달리 행동할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조건을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 이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후자 918원 이게 바로 그 유류세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 원리와 아무 관계도 없고요. 국가 권력이 나의 의사에 반하여 저는 저 따위 유류세금은 내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내기 싫다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탈당하는 겁니다.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완전히 역같습니다. 기름 넣을 때마다 아주 짜증납니다. 미친 똥개한테 물어 뜯긴 기분이고요. 몽둥이만 있으면 미친 똥개 같은 새끼들 확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유류세 많이 내는 게 기분 좋으신 분들은 듣지 마십시오. 원칙적으로 국가의 세금 당연히 내야 합니다. 국가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를 공급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공재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방, 치안 이런 거 아닙니까? 즉 공공 서비스의 대가로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는 나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권, 저는 이게 삼위일체의 천부인권이라고 봅니다. 이 신성한 권리를 전쟁과 같은 외부의 침략, 절도, 강도, 사기 이런 내부의 침략에서 지켜달라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정당한 범위, 적절한 정도를 주권자가 동의하에서 징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유류세가 소비자 가격의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것이 적절한지 이게 정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건 뭐 모두 없앨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정은 주권자인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싸가지 없는 머슴년들, 싸가지 없는 머슴 새끼들이 주인 무서운 줄을 알 거 아닙니까? 한국은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되었어요. 자동차는 이제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용할 때 휘발유가 필수이기 때문에 휘발유도 생활 필수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필수 소비재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휘발유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비재 거래할 때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 살 때도 부가가치세 정도만 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생활 필수품, 이 필수 소비재에 그런 그 휘발유에다가 60%라는 이 고율의 징벌적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째서 정당합니까? 예? 이런 짓거리가 바로 국가의 깡패 짓거리 아닙니까? 세금은 본질적으로 나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략 행위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주권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즉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느 시기에 그러한 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과거에는 사치품이었지만 지금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검토해서 폐기시키자, 이런 의견입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매우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버리자고요. 고율의 유류세는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이잖아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 요인이고요. 이거는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한국이 고비용 저효율 이 구조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본질적이고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인데, 고비용의 원인은 고율의 세금과 높은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효율의 원인은 과도한 규제와 사회주의화된 노동시장, 즉 노동시장이 이미 빨갱이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고비용 저효율 시장에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기업이 할 일은 여러 곳에 비용 분석을 잘 해서요, 고비용 저효율인 곳에서는 떠나고 저비용 고효율인 곳에 투자하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 갖고 시장이 있는 곳에 다 갖다 팔면 그만입니다. 그게 기업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은 소비자는 소득 줄일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비싼 곳에서는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가계가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이 투자 안 하면 그러한 곳의 경제는 꼬라박는다는 거 아닙니까? 즉 시간이 지날수록 망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떠나면 더불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변함없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세를 없앨 때 유일한 문제점은 저 도적놈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 수입이 줄면 저 도적놈들이 사용할 돈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권자인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연놈들이 알아서 절약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알아서 예산 다시 가져오라는 겁니다. 못하면 잘라버리고 다른 무슨 채용하면 그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데 또 자세히 따져보면은 흥청망청 이 세금 퍼주지 말고 지출을 줄일 여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일 여지가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 좀 팍 줄이고요. 이거 자꾸 늘리는데 이런 짓 하는 새끼들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슨 들고 오면 돼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과도한 연봉 좀 줄이고요. 공무원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이 파산될 지경이라면은 국민연금을 먼저 파산시킵니까? 공무원연금을 먼저 파산시킵니까?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을 먼저 파산시키는 것이
국민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워줍니까? 예? 이거 당장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음?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연봉도 반토막 내버리면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이 똥개 같은 놈들 모조리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미국 하원 435명 이 숫자가 1913년 이후 100년 이상 그대로입니다. 상원은 100명이고요. 그래서 합계가 535명입니다. 1913년 이후 미국 인구 엄청 늘었을 것이고요. 네? 1913년 당시에 미국 인구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년 사이에 지금 사회는 얼마나 급변을 했습니까?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에 지금 그 한창 무르익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그래도 하원 의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의원들보다 일거리가 적습니까? 일을 적게 합니까? 일을 더 못합니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잘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고 이거를 535명으로 나누어 보면은 의원 1명이 감당하는 인구수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보다는 분명히 선진국일 테니까 그래서 미국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인구 대략 한 5천만 명을 60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은 8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의원 수 100명도 많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한국 의원 100명으로 해도 미국보다 많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걸 늘리자는 똥개 새끼들 세금으로 편안하게 똥 싸도록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헌법 규정이 나오고 그래서 뭐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런 거 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헌법 개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선 한 200명까지 줄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해서 또 100명까지 줄여버리면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없는 헌법 만들기도 했는데 있는 헌법 고치지도 못합니까? 그래서 의원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요. 비례대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이 비례대표가 대표제도가 합헌이라고 가령 헌법 개판소가 개판질을 한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헌이라고 인식하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주인이 주인답게 침묵하지 말고 깨어서 이렇게 요구하면은 의원 숫자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연봉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요구를 해서 확 바꿔버리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